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야외 활동하면서 예기치 않은 많은 상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걱정하게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정형외과 김성현 선생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파상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상풍이요? 네. 이렇게 좀 녹슨 못에 찔리거나 이랬을 때 네. 파상풍 주사를 맞잖아요. 네. 그 파상풍 주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파상풍 진료를 좀 떠올리면은 응급실이나 내과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어떻게 정형외과에서도 진료를 보게 되는 걸까요? 이제 보통 팔다리에 생긴 상처는 보통 정형외과나 응급실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상풍 예방은 정형외과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활발히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파상풍이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감염내과 영역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말 제일 먼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파상풍이라고 많이 들어봤지만 확실히 이 파상풍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어떤 걸까요? 이제 파상풍은 상처를 통해서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라고 하는 파상풍균에 감염이 되고 세균이 내뿜는 독소가 신경계를 침범하게 돼서 근육경련,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하게 될까요? 주로 이제 상처가 발생을 해서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럴 경우에 환자분한테 파상풍 예방접종약을 문진을 하고 상처의 크기와 오염 정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파상풍 예방치료를 하는 식으로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3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연간 20-30명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드문 질환입니다. 이게 뭐 꼭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는 건가요? 보통 연간 한 20-30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영유아 예방접종에 파상풍 백신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감염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발병 빈도가 월등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3급 감염병이란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것은 또 어떤 걸까요? 3급 법정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생 또는 유행 시에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네, 하지만 파상풍은 사람 간의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상풍의 특징이나 증상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잠복기를 가지는데요. 짧게는 3일, 길면 3주 정도 잠복기를 가지게 되고 평균 한 8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일이나 아픈 네, 거예요? 잠복기가 8일. 잠복기가 8일입니까? 증상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럼 파상풍이 이렇게 걸리더라도 8일 안에 증상이 안 나타나면 그걸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잠복기가 짧을수록 예후가 더 안 좋고요. 증상으로는 이제 전신 근육 수축하면서 입을 열지 못하게 되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호흡기의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여기 사진에서처럼 몸이 활처럼 휘는 후궁반장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게 파상풍의 증상을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이 정도까지 파격이 큰 줄 몰랐습니다. 이 파상풍의 원인이 되는 상처,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 걸까요? 이제 파상풍 토양이나 분변에 있는 파상풍균이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녹슨못이나 아니면 동물에 의해 물리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을 때, 그리고 피어싱이나 문신을 할 때, 그리고 곤충에 쏘였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파상풍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탯줄을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 배꼽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흙을 통한 파상풍 감염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이제 토양과 가까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낫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녹슨 낫에 베는 경우에 그 자체로도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상처를 통해서 흙에 있던 파상풍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갑 같은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 선생님께서 그 동물에게 물렸을 때도 파상풍에 걸리기 쉽다고 하셨는데 개에게 물리거나 고양이가 핥힌 상처도 네. 파상풍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주요 감염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물거나 핥힌 상처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아, 사람이 핥힌 상처면 네, 이 사람의 손톱 안에 있는 이 균 때문에도 감염이 될 수 네, 있는 그렇게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세균이 유입이 돼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파상풍과 광견병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생동물에 물려서 발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병원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체가 완전히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파상풍은 파상풍균, 즉 세균이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광견병은 주로 중추신경계를 침범을 해서 두통이나 발작, 착란 등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용 칼이나 네. 스테이플러를 이용하다가 찔린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저도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경우가 좀 많긴 네. 한데 이렇게 파상풍의 위험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낮지만 오래돼서 만약에 녹이 쓸어 있는 사무용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스스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일단 병원에 오셔서 어떻게 발생한 상처인지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파상풍 예방접종력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하는 처치로는 상처 부위를 소독을 하고 지저분한 괴사 조직들을 제거하는 등의 처치를 할 수가 있고 네. 이걸 통해서 파상풍균의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경과나 예후가 좋지 않은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경마비와 호흡마비로 인한 사망까지 초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련은 보통 2주가 지나면 소실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근육 수축이나 근력 저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2달 이상 증상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은 10%에서 90%까지 문헌에 따라 다양한데요. 주로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에 예후가 더 안 좋습니다. 10에서 90%면은 정말 네. 큰 격차가 네네, 있으면서도 맞습니다. 좀 확률이 큰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 파상풍의 병원 진단 기준은 어떤 게 될까요? 보통 파상풍은 임상 증상으로도 충분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볼 수 있는 검사로는 상처 부위에서 균 배양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근육 수축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치료 방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입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네. 해볼 수 있는 치료로는 면역 글로불린이나 항독소를 이제 주사를 해서 독소를 중화하고 항생제를 사용해서 균주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완제를 투여하고 호흡 관리 등을 통해서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과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상처를 철저히 소독을 하고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상풍은 치료하는 환경이 중요한데요. 조용하고 조명이 밝지 않고 외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치료를 꼭 해야 합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이 치료받는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근육 경련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파상풍을 앓고 나서 또 다시 파상풍에 걸릴 확률이 좀 있을까요? 파상풍을 앓았다고 해서 면역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획득을 위해서 적절한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파상풍에 걸렸는데 예방접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병원에 갔을 때 예방접종을 하고 그 후에 상처 치료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보통 응급실에서는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처가 발생해서 병원으로 오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환자의 파상풍 예방접종 접종력을 문진을 하고 상처의 크기와 오염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처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네. 만약에 3회 이상 파상풍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고 하면 접종 완결로 판단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예방적인 처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파상풍 예방접종을 시행한 지 10년 이상 경과를 했다면 파상풍 예방접종을 추가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저분하거나 큰 상처의 경우에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파상풍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기가 언제 했는지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3회 미만으로 시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완결로 판단을 해서 깨끗하고 작은 상처인 경우에 파상풍 예방접종만 시행을 하고요. 지저분하거나 큰 상처의 경우에는 파상풍 예방접종에다가 면역글로불린 투여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표는 영유아 예방접종에 파상풍 접종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보통 1차, 2차, 3차까지가 기본 접종이고요. 2개월, 4개월, 6개월 때 이렇게 3번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접종은 4차는 생후 15에서 18개월 사이, 5차는 4에서 6세 사이, 6차는 만 11에서 12세 사이에 시행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 10년마다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신이라고 돼 있는 항목에 보면 DTaP 그리고 TDAP, TD라고 돼 있는데요. 네. DTaP과 TDAP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예방 접종이고 TD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예방 접종인데 네. 공통적으로 T라는 알파벳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T가 이제 파상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T가 파상풍을 네네. 의미하는 건가요? 네. 공통적으로 T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다 파상풍 예방 접종 백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설명하시기에도 참 힘드시겠어요. 정말 영어도 굉장히 많고 비슷한 단어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오늘 파상풍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상풍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예방 접종입니다. 미리미리 접종해서 파상풍에 대비해 주시길 바랄게요.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렸을 때 배꼽을 막 이렇게 파잖아요. 그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안 되죠. 배꼽에 때를 놔두는 게 나아요 그러면? 네, 파상풍 걸리니까요.